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했는 정목인데요. 제가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면서 백령도를 처음 왔네요. 백령도에 여러분이 어차피 군 생활을 하셔야 되고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독해야 됩니다. 사람은 한 번쯤은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그 고독한 시간 앞에서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대면해야 됩니다. 정면으로 맞대변을 해야지만이 정말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절에를 다니시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이 관심이 있어 오셨든지 이렇게 오셨을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뭐고 붓다가 누구냐, 그리고 부처님은 뭐 하다 가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스승님이 되어줄 수 있다. 부처님은 신도 아니고, 그렇죠? 네,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뭘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아니에요. 바른 길을 인도하고 제시해 주신 분이시죠.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군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 그러니까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의 고달픔이나 가혹행위보다는 지금은 군대의 제대 이후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개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면 친구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이런 게 단절이 되는 데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특히 사회에서 애인을 사귀다 왔는 경우, 내가 이 제대하고 나가면 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데 대한 배신감도 갖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만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닐까? 미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미래를 앞당겨서 불안감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감정이 뒤엉키는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자리 차지를 해요. 심리적인 중요한 자리. 자,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나가서 취업이 제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취업을 위해서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많은 것들이 압박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네요. 인생이라는 건 속도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속도를 내서 가는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탑니다. 네,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레이스가 길어요. 특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120에서 150살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술이 그만큼 발달했고 AI 시대에 모든 괴로운 것을 기계가 다 대체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노동을 해야 됐던 것들은 다 기계가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편안해지고, 그러면 뭡니까? 잘 먹지, 운동하지.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의 허벅지에는 지금 미토콘드리아가 바글바글 할 거예요.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몸, 세포 건강하지. 그럼 이런 몸으로 120, 150을 살지요. 그 길고 긴 레이스 중에서 1년 8개월이란 2년 정도의 이 기간은 결정적으로 크게 여러분에게 손해되는 기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길게 내다보셔라. 그래서 조급한 마음 가지실 거 없다. 그래서 군대는 사회하고 단절된 멈춘 상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대. 여러분이 있는 곳은 도약대다. 그래서 에너지를 잘 응축시켜서 정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시간이 여러분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이거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여러분 때는요, 모든 게 관심사고요, 모든 게 흔들리는 나이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군대에 와 있는 동안 불안해질 때에 이곳에 통제된 환경, 통제되어진 환경을 내가 역이용을 해보자. 활용을 하자. 잘 활용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기회가 곧 여러분의 인생 나아가는 데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되어준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보세요. 군대 오면 일단 규칙적인 생활해야 돼. 규칙적으로 수면, 식사. 내가 9시까지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나요? 6시면 6시 딱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수면도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식사도 규칙적으로. 일과 자체가 여러분은 규칙적이에요.
개인 정비 시간이 칼같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자기를 정비하는 시간이 칼처럼 딱 시간 단위, 분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고요. 우리도 스님들이 출가하면 행자 시간을 보내요. 행자 시절과 3.2.3인이 시절을 보내요. 이렇게 스님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3인이 4년제 대학 강원에 가서 불교 공부를 할 때, 이때도 아직 정식 스님은 아니에요. 예비 승려 기간이에요. 졸업과 동시에 이제 정식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큰 대방이 이렇게 이만한 방이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한 방에 50명씩 잠을 자요. 우리도. 여러분도 저 옛날에 군대 다녔던 사람 한 방에 그래 내면 많이 잔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50명씩 자. 그러면 새벽에 당당당당당당 딱 목탁 소리 들려오면 벌떡 일어나 갖고 요 개고 이불 개고 베개 놓고 보자기에 딱 싸면 요만한 한보따리 딱. 그러면 이불장 딱 열면 그 이불장의 순서대로 쫙 해서 250명, 300명 스님들의 이불이 그 안에 쫙 차곡차곡 쫙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법당에 늦게 들어와도 안 돼요. 어른 스님들보다 먼저 들어와서 질서정연하게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질서를 하나하나 배우는 게 행자기간이에요. 그 행자기간 때는 울기도 많이 울죠. 힘들 때도 있고. 왜냐하면 적응이 안 됐잖아. 집에서 호강만 하다가 와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머리는 깎았지만 하나부터 10까지가 보통 각 잡는 게 아니거든. 우리 신병들은 지금 옷 입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비빌 돌아간다든지.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이 옷이 내 몸에 와서 붓기까지도 몇 달이 걸려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온 거고, 여러분은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규칙적인 수면이나 식사,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과 이런 것들이 다 칼같이 다 보장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선 어려워요. 규칙적인 생활을 20대 초반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남자들이 모여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본다. 이건 여러분한테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네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생활하시는 동안 이 좋은 환경이 있는 백령도에 오셔서 하루에 명서, 좋은 책을 3장 내지 5장이라도 매일 읽는 습관을, 루틴을 만들어 보셔라. 하루에 내가 무엇을 루틴을 정해서 할 것이냐를 규칙적으로 정해 놓는 게 좋아. 뭐 하다못해 뭐 턱걸이, 여러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나는 매일 턱걸이 5번 할 거야. 규칙적인 게 중요해. 일요법회 보러 갔는 날 법당에 가서 나는 108번은 못해도 30번 절하는 건 해볼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그날 있었던 일과를 딱 2줄 정도 내서 길어야 3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난 어땠다. 한 줄씩 일기를 써보는 거. 일기 써보는 거 해갖고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글 쓰는, 여러분들은 글 쓰는 걸 안 하고 핸드폰만 만지기 때문에 글 쓰는 실력이 줄어들잖아요. 글 쓰는 실력과 책 읽는 능력이 줄어들면 당장 타격받는 게 누가 받게? 브레인, 뇌가 타격을 받아요. 뇌를 활동하는 건 핸드폰을 통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내 육필, 내 손가락을 써야 내 손가락을 움직여서 쓴 글을 이 안에 가서 손해에 가서 손해가 운동을 해서 움직여주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루틴을 군대에서 한번 완성해 보는 거야. 1년 8개월을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회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하고 여러분은 레벨이 바뀌어버립니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자격증 하나 따는 것보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만든 몇 가지의 루틴은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제가 2권의 책을 소개할게요. 읽을 수 있을지 뭘지 모르나 다산 정약용 선생 들어보신 적 있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다산의 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다산의 말.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를 살지 않습니까? 예, 20대에서 30대. 유배를 그 사는 동안에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한 분이에요. 그리고 글을 써가요. 그래서 요즘의 언어로 풀어냈는데 사람 살아가는데 말이 재산이에요.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여러분이 사람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책 제목이 다산의 말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면을 지켜가라. 외로움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라. 짤막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루 하나만 읽어봐도 돼. 아무 페이지나 들쳐서 읽어도 돼. 그럼 또 하나,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One Thing. One Thing은 게리 켈러라고 하는 그분이 쓴 건데 이 책 얇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 만해요. One Thing. 그건 뭐냐? 이것저것 손대려고 하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두루두루 관심 갖는 거 좋으나 이거 손대고 저거 손대지 말고 한 가지에 어텐션하라. 집중하라. 그 하나의 우물을 파서 네가 그걸 통해서 성과를 얻을 때까지 한 우물 파라. 아주 읽을만해요. 특히 여러분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완승. 딱 요 두 것만 내가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명상을 하셔라. 딱 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명상이 대세입니다. 뭐 세계의 유명한 회사들, 브레인들이 명상 안 하는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명상해요. 스티브 잡스 죽는 날까지 명상하다 죽은 사람이잖아요. 군대에 이렇게 입대해서 1년 8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지내면서 얼마만큼 이 시간을 내가 짬지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따라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 인생의 항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 군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를 보니까 돈벌이에 대해서 재테크가 관심사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군인들이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역을 할 때 이제 목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요. 돈 버는 거 좋아요. 필요하죠. 근데 돈을 번다는 건 돈의 액수보다 말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돈만 벌면 뭐 합니까? 노름해서 다 날리면? 돈만 벌어서 하면 뭐 합니까? 돈 가지고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그거 노는데 다 쓰고 뭐 망고에 그냥 뭐 사람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쓰지 않을 돈이 자기 수중에 1조가 왔다 한들 사람답게 쓰는 거라야 그 돈도 돈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은 액수보다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급증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어떤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자기의 모델과 샘플을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나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 건데 라고 하는 것이 돈을 대하는 태도인데, 그러려면 뭡니까? 그러한 태도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지식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귀가 얇아져서 이 친구가 이거 좋대 투자, 저 친구가 저거 좋대 투자, 다 날려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 자기가 스스로 나 자신을 정비하지 않아 갖고 당한 일인데 친구로 인해서 당했다 생각하고 좋은 친구를 잃고 배신당했다고 원수 만들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바보가 뭔지 아세요? 원수 많이 만드는 게 바보예요. 군대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제각각 전국에서 만난 남자들, 같은 나이 또래, 다 각자 잘났어. 각자 생각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고집도 다 달라. 태도도 다 달라. 여기서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 나가시는 게 재산이에요. 돈 이상 큰 재산은 사람 재산입니다. 근데 잘못 만나다가 보면요, 그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는 수도 있잖아. 배신하는 친구 만나면 내가 당했다. 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인간을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보라지. 많은 사람을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자기 인생이 더욱더 좁아지는데 영역이? 내 영역에 갇혀서 살게 되면 생각이 뻗어나가질 못해. 살다 보면 여러분 배신도 당할 수 있고 가장 친했던 절친으로부터도 배신당할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경계를 넘어가셔야 돼. 넘는 연습을 군대에서 하셔야 돼. 거기에서 걸려 넘어져 하고 못 나가고 이 안에 있으시면 안 돼. 이걸 넘어서 받아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는 드넓잖아요. 언제나 모든 일들이 닥쳐오면 닥쳐오는 일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경험했을 뿐이야. 툭 치고 또 나가고. 내가 수많은 사람한테 상처 입었어도 나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 그게 자기 삶의 기준이에요. 그런 사람이 돈도 벌었을 때 100만 원을 벌어도 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교하는 걸 멈춰주세요. 여러분 나이에 가장 하기 쉬운 게 비교예요. 왜? 보이는 것마다 다 비교 대상이거든요. 비교하는 거를 멈추며 그리고 자신한테 집중하세요.
왜 비교하나? 휴대폰을 들고 있으니까. 휴대폰에 드러나는 모든 세상이 다 비교의 세상인걸요. 유튜브, 인스타, 모든 세계가 여러분의 눈을 현혹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도 그 길에 와야 된다라고 종용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남들의 화려한 모습 그리고 자기의 군복 입은 모습을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스마트폰 너머의 세계는 편집된 세상이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 거기에 당하시면 안 된다. 화면 속에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걸 줄이세요. 남의 인생 쳐다보는 구경꾼은 여러분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 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고 있다 보면은 헉헉거려져요. 와, 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나. 무조건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동안 루틴을 정하시고 자기의 몸을 만들고 정신 만들라. 앞으로 살아갈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가게 될 초석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이 1년 8개월이. 여러분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갈 생애의 기단석을 만들어줍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시간에 비교를 멈추고 다른 사람 구경하는 시간에 나 자신을 구경을 해. 내가 뭘 관심 갖고 나 어떤 사람이지. 그게 훨씬 여러분한테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 제가 이제 그 섬도 많이 들어가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를 이틀 전에 들어와서 처음 다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제가 우리 또 스님들 제가 42명이 모여서 우리가 과학반 과학 공부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과학 공부하는 스님들이 여기 다 단체로 들어올 거예요. 공부하는 걸 현장에서 직접 보려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백령도 이야기만 간단히 5분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인데 우리나라 한반도에 가장 오래된 암석이 25억 년 된 암석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대이작도 소이작도에 있어요. 이작도 안 가보셨죠? 대이작도 소이작도 쪽에 25억 년 된 암석이 그 땅에 있고 일본이 제일 부러워해요. 일본은 그만큼 오래된 암석이 없어요. 기반암을 이루는 것이 25억 년 됐다는 건 이 나라의 땅이 그때 조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본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게 우리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돼요. 오래지 않아요. 25억 년 됐어요. 자, 그런데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자, 이곳은 그곳하고 달리 여기는 10억 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에요. 10억 년이라는 건 뭐냐면 소청도의 스트로마톨라이트. 바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남조류가 산소를 만들어. 그 산소를 만든 것이 10억 년 됐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지가 바로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예요. 암석의 기반암은 소이작도, 대이작도인데 살아가는 생명을 만든 단세포부터 시작하도록 만든 건 10억 년 된 바로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가 죽어가지고 사체가
그냥 퇴적이 되면서 쌓여서 죽은 사체 더미가 스트로마톨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러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 백령도까지 와요. 왜 그럴까? 여기는 바로 10억 년의 역사를 가진 땅덩어리, 그 기반 위에서 모든 생명을 키워낸 땅이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예요. 예. 그러니 거의 10억 4천만 년, 9억 5천만 년 이런 시기에 바다가 얕았어요. 그 얕은 바다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을 해. 여러분들 지금 그 바닷가에 가서 보면 바위, 암벽바위 막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시죠? 그 암벽바위가 원래 그렇게 세워져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다 드러누워 있었어요. 모래가 바닥에 깔려있죠. 어떻게 모래가 꼭대기에 산을 이루는가. 그렇죠?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퇴적이 또 시대가 가면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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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켜로 쌓였지. 쌓이다가 비가 오지. 빗물이 오면서 풍화작용이 생기잖아. 풍화작용이 오면서 깎여나가면서 계곡도 생기고, 계곡이 생기면서 요런 산 모양처럼 돌 모양이 생기죠. 두무진 어제 군인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번은 가시게 될 거예요. 두무진은. 두무진에 가서 보시면 그 규암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합니다. 예. 그 규암석이라고 하는 그 두무진 다 10억 년 된 건데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니시면서 디디고 다니는 발에 밟히는 돌은 요 조그마한 콩알 돌멩이 하나도 다 10억 년 된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10억 년의 세월을 속을 디디고 걷는 거예요. 그 중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20만 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생명체 하나 오는데. 그러니 우리가 이 우주가 준 모든 은혜와 혜택을 다 받고 산다는 거죠, 지금.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백령도에 있는 동안 여러분한테 내가 딱 두 곳만 소개할게. 꼭 가보셔야 될 곳, 제대하기 전에. 두무진, 그 다음에 진촌리의 현무암. 그냥 현무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요, 대한민국이 이런 현무암 덩어리 안에 감남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포획되어서 녹색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 돌에. 이거는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의 엄청난 연구의 보고예요. 그냥 가서 보면 굴다는 굴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감남암이라고 하는 암석은요, 인간이 연구를 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멘틀청 지하에 60km 밑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잠수함이다 뭐다 맞는다고 연구해서 뭐 파고 들어가면 12km 팠다는 거 아니에요. 60km 밑에 있는 그 암석을 무슨 수로 인간이 패내서 연구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런데 마그마가 용솟음을 쳐서 올라와. 마그마가 용솟음을 쳐서 끌어오를 때 감남암이 뜯겨갖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순식간에 식으면서 거기 딱 포획되는 거예요. 딱 눈알 박히듯이. 가시그들랑 연두색으로 생긴 그게 보면 감남암이에요. 감남은 남색이란 뜻이거든요. 그 돌멩이 하나가 박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 지리학에서 최정상급의 상식을 공부하신 게 돼요. 여기 뭐 그거냐 공부하는 저기 또 해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리학에서는 딱 둘만 알면 되거든요. 현무암, 화강암 두 개만 알면 돼. 현무암은 바닷가에 다 있어. 제주도가 전부 현무암이죠. 여기 여러분이 진촌리에 가면 전부 현무암이에요. 새까만 덩어리. 그죠? 그 까만 덩어리가 전부 현무암이에요. 현무암은 용솟음 쳐갖고 흘러내려. 그래갖고 그게 녹아갖고 굳어버린 거예요. 그걸 현무암이라 그래요. 바다에 있는 거는 현무암을 이루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륙의 기반은 화강암이에요. 백령도에 오셨으니까 백령도에 그토록 중요한 세계인들이 연구하고 싶어서 여길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진촌리에 현무암에 박혀있는 감남암. 현무암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현무암은 천지예요, 세계에. 감남암이 박혀있는 곳을 본다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60km 밑에 있는 걸 누가 무슨 수로 파올리겠냐고요.
그것이 올라와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 연구 하나가 우리의 이 지층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렇게 감람함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는 지천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와 계시네요. 그래서 군대 생활하시는 동안 이 시간을 하트로 쓰지 말고 남과 비교하느라고 시간 쓰지 말고 비교를 멈추고 자신으로 집중하셔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타인의 삶을 구경하느라고 그 구경하는 데 정신 팔리는 시간 자꾸 흥미롭거든. 그리고 그게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봐지거든. 이것만 돌리면 되니까 이 손가락으로 세상이 펼쳐지니까 남의 세상을 구경하느라고 내 시간을 다 빼앗아.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 다른 사람이 인생에 관심 가지는 시간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 갖는 시간으로 돌아와 보셔라. 백령도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바깥 세상에 있었던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에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전쟁하자고 꼭 군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전쟁하자고 군인이 있었지. 지금의 군인은 군인 이코로 평화예요. 군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군인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쟁을 억제하는 대상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존재가 곧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경비 초소에 서기만 해도 전쟁이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곧 평화군단들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이에요. 특히 바다를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배 타고 뭐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인천에서 백령도로 오려면 222km를 와야 돼요. 배 타고 쾌속을 타도 거의 4시간 가까이 와요. 근데 여러분 바닷가 나가 보세요. 내다보면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이 해병대가 없다? 여러분이 여기를 지키고 있지 않다? 그럼 바로 어디가 직격탄 맞아? 바로 서울이 뚫리는 거예요. 백령도를 서해 최북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북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대한민국 영토의 끝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반대입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백령도예요. 여기가 뚫리면 서울부터, 서울 뚫리면 대한민국 다 뚫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군인이 여러분의 등에는 5천만 국민이 여러분 등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서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안위까지도 바로 여러분의 등에 매달려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정말 이 섬이라고는 외딴 곳,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군복을 입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데 스마트폰 켜면 서울의 화려한 모습,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 전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쫙 나오죠. 스마트폰 켜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여기 이뻐요, 저째요, 막 얼마나 좋은 게 핸드폰에 다 나옵니까? 그게 왜 가능하게요?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 핸드폰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곳곳 구석구석 구경시켜주는 거? 그게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올려주고 가능하게요? 바로 백령도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과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멋있는 곳이 안전하게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처처에 이르는 곳마다 네가 주인이 되어라.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지 어디 질질 끌려가 사는 게 아니다. 불교는 그 공부시키거든요.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법당이 되게 하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네가 행복하게 원하는 파라다이스가 되게 하라. 그거거든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보던데 왜 신이 이렇게 만들었지? 늙고 죽고 병들고 배고프고 뼈만 남고 뭐요 이게? 이러잖아요.
학교 시달타가 29살에 궁을 뛰어넘어서 6년간 수행했잖아. 공부해보니까 아니네 해갖고 일주일 딱 공부하고 깨달은 그 첫 마디에 선포를 했는 말이 뭐겠습니까? 법구경의 첫 마디지.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나니.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거야.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한 세상이 펼쳐져. 내가 슬퍼 그럼 슬픈 세상이 펼쳐져. 세상은 슬픈 세상도 아니고 행복한 세상도 아니에요. 행복하다 바깥에서 오지 않아. 안 행복해 이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 그럼 행복이 와. 사건을 겪었을 때조차 no problem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 게 돼. 근데 그게 문제야 그러면 문제가 돼요.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첫 마디 가르침 주신 거예요. 법구경의 첫 마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 이제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승려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여러분 덕택이라는 거. 그리고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건강을 위해서 사고 없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스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의 안정과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항상 기원할 것이다. 이곳에서의 생활하는 동안 기왕이면 법당에 오셔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한마디씩 듣고 절도 한 10번, 30번 좀 루틴 정해서 해보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시고 제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